오늘은 논란이 되었던 제시의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한밤중에 제시를 알아보고 제시의 팬이라면서 사진을 한번 같이 찍어주면 어떠냐 하고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 팬이 제시로부터 거절을 받고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시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제시가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까지 CCTV에 포착이 됐었고, 나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찾았을 때는 인근의 다른 술집에서 일행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밝혀진 거는 제시가 그 자리에 폭행 가해자가 있었는데 모른다고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가해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공인이고 자기의 팬이라고 다가온 미성년자인데, 그 팬이 자기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말리는 듯한 행동만 하고 나는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조치를 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구했을 때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다, 처음 만난 사람이다,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를 않아서 시간이 상당 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가해자가 중국인이었고 중국으로 이미 출국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 피해자는 제시를 상대로 범인은닉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범인은닉죄는 뭐냐?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경우에 범인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역설적으로 그 가해자 남성이 피해 미성년자에게 저질렀던 범죄는 단순 폭행죄인데요, 범인은닉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오히려 형량이 셉니다. 더 강하게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제시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모의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감추고 일부러 출국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범인은닉죄가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폭행이라는 불법한 행위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 손해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팬의 감정으로 다가간 건데 이런 식으로 폭행을 당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이 그에 맞게 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폭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시와 그 일행들에 관해서 방관만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인정이 된다면 그분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가해자는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폭행죄가 사법당국에서 볼 때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질 거고요. 사법공조 시스템까지 발동을 시켜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인도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넘겨줄 수 없어, 그러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가해자를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나중에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제시의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경우에 그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할 경우에 법무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될 경우에 그 인적사항하고 일치하는 경우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해놓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가해자가 나중에 어떤 경위로든 입국을 하게 되면 곧바로 알게 될 거고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었죠. 실제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이런 경우에 나 그런 일이 없었어, 사실무근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만약에 CCTV의 내용이 없었다면 과연 제시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곳곳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밝혀지게 된다. 더군다나 이런 길거리에서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범행이든 곧바로 밝혀지게 된다. 다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출국해버렸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일행으로 보이는 제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시의 행동 자체가 공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게요. 처음 만난 일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이 사건이 빨리 일단락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란 말이에요.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빨리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논란이 된 제시 팬 폭행과 관련해서 한번 논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